혹시 어제 점심 뭐 먹을지, 아니면 온라인 쇼핑할 때 뭘 살지 잠깐이라도 고민한 적 있으세요? 네, 우리 모두가 매일 하는 바로 그 고민, 그 선택의 순간을 경제학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소비자 선택 이론이죠. 우리가 매일 내리는 그 결정들 뒤에 어떤 놀라운 원리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테이크를 먹을까, 아보카도를 먹을까? 이게 그냥 저녁 메뉴 고민이 아니에요. 사실 이건 경제학의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거든요. 우리는 매일 이렇게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잖아요. 바로 이 소비자 선택 이론이 우리가 무의식 중에 어떻게, 그리고 왜 그런 결정을 내리는지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지도입니다. 먼저 예산 제약, 그러니까 우리가 뭘 살 수 있는지 현실적인 한계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선호도, 우리가 뭘 원하는지 마음속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최적의 지점, 최적점을 찾아내고 만약 상황이 변하면 우리 선택이 어떻게 바뀌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론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쭉 살펴볼게요. 모든 선택의 첫걸음은 그렇죠. 현실을 딱 마주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바로 우리 지갑 사정, 이걸 경제학에서는 좀 더 있어 보이게 예산 제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제학에서는요, 이 한계를 아주 명확한 선으로 보여줘요. 이걸 바로 예산 제약선이라고 부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상품 조합들을 연결한 경계선, 딱 그겁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마치 식당에 갔을 때 내 앞에 놓인 주문 가능한 메뉴판 같은 거예요. 슬프지만 우리는 딱 이 메뉴판에 있는 것들만 주문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상은 안 돼요. 자, 그럼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볼까요? 여기 러셀이라는 친구가 $3,000를 들고 장을 보러 왔어요. 만약 스테이크에 올인한다, 그러면 300개를 살 수 있고요. 반대로 아보카도에 올인하면 무려 1,200개를 살 수 있네요. 물론 현실에서는 보통 이렇게 한쪽에 몰빵하진 않죠. 예를 들어 스테이크 200개를 사고 남은 돈으로 아보카도 400개를 사는 식으로 현명하게 조합을 할 겁니다. 자, 방금 우리가 계산했던 그 지점들 있죠? 이걸 쫙 연결하면 바로 이 선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러셀의 예산 제약선이에요. 다시 말해 러셀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경계선인 거죠. 이 선 위나 그 안쪽에 있는 건 뭐든지 살 수 있고요. 선 바깥은 아쉽지만 불가능합니다. 아주 명확하죠? 자,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것의 지도를 그렸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사고 싶은 것에 마음을 읽어볼 차례입니다. 이제 소비자의 주관적인 영역, 바로 선호도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경제학자들은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을요, 무차별 곡선이라는 아주 근사한 도구로 눈에 보이게 만들었어요. 이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은 예를 들어 스테이크를 좀 더 먹든 아보카도를 좀 더 먹든 저한테 주는 총 만족감이 정확히 똑같은 조합들이에요. 말 그대로 어떤 점을 골라도 만족도에 차별이 없다는 뜻이죠. 이 무차별 곡선에는 아주 상식적인 4가지 규칙이 있어요. 첫째, 곡선이 바깥쪽에 있을수록 더 좋습니다. 왜냐고요?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당연하죠. 둘째, 하나를 더 가지려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니까 곡선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 즉 우하향합니다. 셋째, 만족도의 레벨이 다른데 선끼리 서로 만날 리가 없겠죠? 교차하지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건 좀 중요한데 원점을 향해서 이렇게 배가 볼록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하필 이렇게 볼록한 모양일까요? 바로 이 곡선의 기울기가 한계 대체율이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이게 뭐냐면 스테이크 한 개를 더 먹기 위해서 아보카도를 몇 개까지 포기할 수 있는가 하는 우리의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스테이크를 이미 엄청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럼 아보카도 한 개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겠죠?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그 심리 때문에 곡선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볼록한 모양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2개의 지도, 그러니까 현실의 한계를 보여주는 예산 제약선과 우리 마음속 욕망을 보여주는 무차별 곡선, 이 2개를 드디어 하나로 합쳐볼 시간이에요. 바로 최적의 선택, 그 스위트 스폿을 찾는 순간이죠.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정해진 예산선 위에서 움직이면서 우리가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다시 말해 가장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에 도달하는 바로 그 지점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가 그 지점입니다.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스치듯이 부드럽게 딱 한 점에서 만나는 곳.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두 상품의 교환 가치, 즉 한계 대체율이 시장에서 실제로 팔리는 가격 비율과 정확히 일치하는 정말 기적 같은 순간이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과 시장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지점인 거죠. 네, 바로 이 단 하나의 접점. 여기가 바로 주어진 예산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만족을 주는 최적 선택점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기가 바로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지점인 거죠. 근데 이 모델이 정말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냥 지금 최적점이 어디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예측하게 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 만약에 스테이크 가격이 뚝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의 최적 선택점은 과연 어디로 움직일까요? 자, 스테이크 가격이 반값이 됐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선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이 번쩍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대체 효과예요. 스테이크가 엄청 싸졌네. 이참에 아보카도 대신 스테이크나 더 사야겠다 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소득 효과입니다. 와, 스테이크 사고도 돈이 남네? 왠지 부자 된 기분인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스테이크도 아보카도도 둘 다 더 사자 하는 마음이에요. 결국 이 두 가지 힘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우리의 새로운 최적점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가격이 변할 때마다 새로 생기는 최적점들을 쭉 한번 연결하면 뭐가 될까요? 네, 바로 우리가 경제학 시간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것. 가격이 내리면 수요가 늘어난다는 그 유명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바로 여기서 탄생하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이론이 단순히 마트에서 장 보는 데에만 쓰일까요? 에이, 설마요. 지금부터 이 모델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결정들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사례, 바로 일할까 쉴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 모델로 완벽하게 설명이 가능해요. 여기서 우리의 예산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시간 쉬는 것, 즉 여가의 가격은 뭘까요? 바로 그 시간에 일했더라면 벌 수 있었을 임금이 되는 거죠. 만약 임금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가의 기회비용이 커지니까 더 일하게 되는 대체 효과랑 이젠 돈도 잘 버는데 좀 쉬어도 되겠다는 소득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힘이 어떻게 싸우는지 한눈에 보이죠? 대체 효과는 쉬는 게 더 비싸졌어, 일해! 라고 우리를 채찍질하고, 소득 효과는 이제 여유 생겼잖아, 좀 쉬자! 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 이 두 힘 중에 어떤 힘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적용 사례입니다. 바로 저축에 대한 결정인데요. 이것도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이건 오늘의 나를 위해 소비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나를 위해 소비할 것인가, 그 사이에 치열한 줄다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은행 이자율이 확 올랐다고 쳐요? 그럼 또 우리 마음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싸웁니다. 먼저 대체 효과는 와, 지금 참으면 미래에 더 많이 쓸 수 있네? 당장 저축하자! 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소득 효과는 이자만으로도 돈이 꽤 들어오겠는데? 왠지 부자가 된 기분이야. 그냥 오늘 써버릴까?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자율이 오르면 여러분은 저축을 더 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덜 할 것 같으세요? 이 똑똑한 소비자 선택 이론이 내놓는 최종 결론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그건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는 거죠. 결국 모든 건 당신의 개인적인 선호도, 즉 당신만의 무차별 곡선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이론은 우리에게 이게 정답이다 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대신 우리 스스로가 어떤 선택을 하던 그 선택의 이면에 있는 논리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한 생각의 지도를 선물해 주는 겁니다.